안녕하십니까? 수십 년간 호스피스 병동과 노년내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며 건강한 노년과 그렇지 못한 노년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결정적 차이를 깊이 성찰해온 전문의 박민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가 특히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40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삶의 질은 물론 존엄한 마무리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목격해왔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지위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때로는 격렬한 운동보다 더 긴 건강 수명을 선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 환자분들의 삶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학적 견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혜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서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70대 초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남은 10여 년의 시간을 크고 작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평온한 미소와 함께 생을 정리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말 못할 고통과 후회 속에서 힘겹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결코 돈이나 학력, 사회적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지훈, 가명, 어르신은 평생 소박한 삶을 사셨지만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식사는 늘 소식 하는 단순한 습관 덕분에 90세가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던 이현우, 가명, 씨는 젊을 때부터 고가의 건강검진과 레슨 골프 등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70대 초반의 여러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경험들은 제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전부라고 믿었던 값비싼 영양제, 고강도의 운동, 첨단 의료 기술이 반드시 행복한 노년의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는 너무나 평범해서 대부분이 지나쳐버리는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고 뒤늦은 후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특히 평생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자부하셨던 분들일수록 그 상실감은 더욱 커 보였습니다. 일례로 평생 등산과 마라톤을 즐기며 건강을 자신했던 한상철, 가명, 씨도 결국 질병 앞에서는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하셨습니다. 반면 특별한 운동이나 건강식품 없이도 80대 후반까지 정정하게 생활하시는 윤수민, 가명, 할머님께 비결을 여쭈니 저녁 식사 후 남편과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걷고 밥은 항상 반 공기만 먹어요. 라는 단순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삶의 리듬을 지키는 소박한 습관의 힘.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은 화려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값비싼 건강 관리가 아닌 바로 하루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생활 습관. 이 작고 단순한 반복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난 90대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삶에는 놀랍도록 규칙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열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만 섭취하며, 밤 9시 전후에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드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분들 대부분이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운동기구를 사용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매일 충분한 채소를 섭취하고 과식을 경계하며 걷기를 생활화하는 평범한 습관들이 쌓여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냈습니다. 85세의 강은주, 가명, 할머님은 30여 년 전 위암 수술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 해뜰 무렵이에요.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간단한 체조를 하면 그날 하루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맹목적으로 추구하던 많은 것들이 어쩌면 부수적이거나 때로는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운동.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식사. 양보다 질. 속도보다 여유. 제가 목격한 가장 평화롭고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하신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소식과 은으리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정도는 아니되 배부름에 이르기 전에 수저를 놓는 것. 그리고 음식을 충분히 씹으며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그분들의 변치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끼 식사량을 일반인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로 유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임지연, 가명, 할머님은 75세의 말기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지만 그 후로 무려 7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철저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5시 30분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 20분간의 느린 산책, 그리고 식사는 반드시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단순하지만 철저한 생활 원칙이 생명을 연장한 힘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평균 한 끼 식사를 7에서 10분 내외로 급하게 마치지만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충분히 갖고 천천히 섭취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건강한 소화기관과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운동. 강도보다 꾸준함. 평지를 걷는 즐거움. 운동에 대한 통념 역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격렬한 운동만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걷는 건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고 안전한 건강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92세까지 정정하게 사셨던 고 민석, 가명, 어르신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평지를 꾸준히 걷는 게 노년에는 100번 낫습니다. 숨이 너무 차는 건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 전환과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거르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4.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양보다 질. 비움으로써 채우는 마음. 수면은 무조건 8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어야 깊은 잠을 통해 충분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평안, 즉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거창한 목표나 물질적 풍요보다 일상의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배유진, 가명, 할머님은 매일 아침 베란다의 작은 화초들을 돌보며 이 작은 생명들이 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취미 생활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거나 짧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역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노후 자금, 과시가 아닌 안정을 위한 균형. 노후 자금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권태준, 가명, 어르신은 은퇴 후 전 재산을 최고급 한약, 프리미엄 영양제,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등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나는 후회를 남기셨습니다. 반면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알뜰하게 관리하신 신혜선, 가명, 할머님은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작은 용돈까지 세심하게 계획하여 평온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본 이상적인 노후 자금 운영은 균형이었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 50%은 생활비로, 다른 일정 부분, 30%은 미래의 의료비 및 긴급 자금으로, 나머지 20%는 여가와 취미, 사회 활동을 위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는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외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는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오를 신선한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였습니다. 오동현, 가명, 어르신은 매달 받는 연금의 10%를 본인을 위한 즐거움 예산으로 정해 손주들과 외식하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데 사용하며 이런 작은 기쁨이 내 병원비를 줄여줬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6. 관계의 힘, 고립이 아닌 연결 속의 건강.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후회 중 하나는 긴장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과 좀 더 자주 만날 걸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78세의 조수아, 가명, 할머님은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에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이 아프고 나니 가족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반면 은퇴 후에도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매일 아침 배우자와 차를 마시며 10분간 대화를 나눴던 94세의 문병호, 가명,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셨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3명 이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보는 만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87세에 세상을 떠나신 하은경, 가명, 할머님은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매주 목요일 모임 덕분에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 회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 맺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조언보다 경청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충고만 하시던 송재혁, 가명, 할아버님은 제 조언에 따라 석 달간 자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셨고, 마침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 역시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은 식물을 가꾸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7. 마음가짐, 긍정의 힘과 감사의 습관.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힘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랜 기간 생을 이어가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았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는 연습을 하고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으로 5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신 서하영, 가명, 할머님의 사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며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황동민, 가명, 할아버님은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매주 새로운 요리 배우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처럼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며 내면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거창한 것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식사는 느긋하게, 운동은 무리 없이 꾸준하게, 관계는 깊고 진솔하게, 마음은 감사로 채우며 오늘의 작은 행복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눈부신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 중 상당수는 80세 이후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남과 비교하며 숨가쁘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햇살 좋은 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걷는 산책과 같다는 유승호, 가명, 어르신의 말씀처럼 부디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장 잘 맞는 건강한 리듬을 찾아 평온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